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활짝 좀 피었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경기가 이렇게 활짝 피진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분석 들어갈 때 같이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 있는 아파트의 마당을 나가 보니까 벚꽃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바람 불 때마다 활짝 폈던 벚꽃잎이 확 날리면서 제 머릿속에 꽃비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 꽃비가 떨어지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살면서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겠습니다만, 이렇게 봄이 와서 꽃을 피워주고 할 때는 안 좋았던 생각들, 걱정들도 일단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 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꽃비를 맞거나 할 때 보면은 마음이 풀리면서 세상 일이나 환경이 변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왠지 희망도 생기고 기대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멘탈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변한 것은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한번 부딪혀 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된다는 생각, 또 희망, 그리고 꾸준함,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소폭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너스 자산운용과 함께 피어슨 포트폴리오를 런칭했는데, 위너스 자산운용의 이제 내부 사정상 그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를 비롯한 많은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본적인 그 업무를 좀 보시는 쪽으로 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를 다른 그 자산운용사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섭외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 공지가 2월달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3월까지는 유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4월이 짠하고 바뀌면서는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떻게 유지가 안 되냐면 저희가 삼성증권 통해서 그 어플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몇 퍼센트의 자산이 어디로 들어가 있고 뭐 총 기간 수익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그 앱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실제 성과를 공개해드리기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앱에서 그 성과가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앞으로 옮기는 곳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들 보면서 그래프 또 수익률 이런 것들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자료 화면을 딱 열었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을 보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 뭐 제가 나가서 꽃비를 맞고 보니까 뭐 또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실제 성과는 가려진 채로 이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그래프 나온 것부터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하단에 보면 파란 선과 빨간 선, 이게 피어스 원 이제 오리지널 버전과 이제 신형 버전 이렇게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갔어요. 노란 그래프. 그 투자에 굉장히 그 구루이신 레이 달리오의 All Weather Portfolio,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도 하죠. 이 All Weather 포트폴리오도 S&P 500과 함께 비교해볼 만한 괜찮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S&P 500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은 우리 워렌 버핏 아저씨의 조언을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노란색은 레이 달리오 아저씨의 올웨드 포트폴리오, 이 두 분의 이제 의견을 담아서
나름 살짝 공부한 제가 만든 다른 두 포트폴리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래프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그래프 방식은 이제 로고리스믹 스케일이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로가리스믹 스케일을 키지 않으면 그래프가 굉장히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J 커브처럼 올라가요. 그 이유는 이 로고 그래프는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느냐로 나와지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좀 얌전해요. 등락폭이 조금 더 적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어, 실제적으로 내가 몇 퍼센트 수익을 받느냐라는 것을 비교하기 좀 더 좋은 그래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로고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보다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드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근데 안정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성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올웨드 포트폴리오에도 S&P 500 인덱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P 500 인덱스 비중을 좀 늘리면 이 노란 그래프가 좀 내려가면서 파란 그래프와 비슷한 성과를 나타내겠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겠지만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건드리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피어스원이 좀 낫지 않나 싶고요. 그나마도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한 빨간색 그래프로 제가 성과를 좀 올려갔습니다. 보기 아름답죠? 이게 연평균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 이 내용은 여기 아래쪽에 언급해 놨습니다. 피어스원은 이제 석 달 동안 14%, 그다음에 피어스원 네온은 15% 정도 수익을 냈고요. 1년 동안은 피어스원이 12% 빠지는 동안에 네온은 9%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그나마 적었던 것은 S&P 500 인덱스이기도 하죠. 사실 3년으로 끌고 갔을 때는 S&P 500 인덱스의 성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MDD라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는 S&P 500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빠진 파트를 좀 더 복구해서 가지고 올 건데 오늘은 그 자산운용사를 옮기기 전까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피어슨 네오의 성과는 3년으로 봤을 때는 10%로 S&P 500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기간으로 끌고 갔을 때는 한 15년 정도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 피어슨 네오는 S&P 500과 유사하지만 연간 길게 갔을 때 변동성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덜 움직이면서도 좋은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경기 마감을 좀 보겠습니다. 3월 24일 대비 다우존스가 3.21% 상승했고요. S&P 500도 3.48, 나스닥도 3.37 올라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제 실계좌 성과가 5%대였는데 아마 다시 6%대로 복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산운용을 돈을 맡기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과 쉐어링하고 나누고 있는 이 자산 보고서가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죠. 하여튼 지난주 가보면 29일날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 블라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만기 국채 금리 상승폭은 컸는데 10년 만기 금리 상승폭이 작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아요. 돈을 짧게 빌리는 게 길게 빌리는 것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죠. 뭐 간단히 말하면 현재 그 국채 시장에서의 그 돈값이라는 게 당장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기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경기가 위태하다는 것이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것은 경기에 좀 빨간불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보다 높아서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은 괜찮다. 예상치를 웃돈다. 그래서 그 지난주 SVB에 대한 그 은행 문제가 소비자 심리에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랑곳 없이 잘들 소비하고 있습니다. 연준이나 연준 의장의 말이나 옐런 재무부
장관의 말이 시장에 잘 먹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은행 혼란이 소비자에게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달에 1월 달부로 집계된 이제 S&P 500,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진과 모기지 금리 하락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뭐 집값 계속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전명한 투자자 그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연준이 급격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문제가 있고 집값 상승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좀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3월 30일 KBW 은행지수, 이 KB가 들어가면 한국일 것 같지만 뭐 그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그 은행들의 주가 인덱스죠. 이 은행 인덱스, 은행 주식 가격 인덱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2.1%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SVB 은행 케이스 때문에 은행들이 같이 주가에 대한 그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결국 은행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걱정은 많이 완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죠. 여기 대해서 이제 무디스도 한마디 했는데 최근에 은행권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디스는 이제 채권 관련돼서 좀 전문성이 있는 신용평가 기관이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2월 미결 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해서 주택 경기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그다음에 NRF는 올해 소매 판매 성장률이 4에서 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죠. 잘 팔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연준이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3월 31일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걱정하는 이 경기 침체가 연동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힌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 관련 판단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어떤 그 각 잡아놓고 가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잡는다, 소비는 견조하다, 상당히 금리차 역전도 있지만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 정도로 이번 주에 있었던 경제 이슈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자 영상에 대해서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안 하던 음악도 틀고 안 하던 이런 실제 성과도 사라지고 뭐 그랬습니다. 변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하던 건 계속 하는 거. 오늘 여실히 여러분과 증명한 것 같은데요. 투자 이렇게 하던 거 꾸준히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삶에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나의 삶의 개선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돌아오는 한 주 꽃이 만발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날로 한 주간을 마감하시고 또 만드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과 보고서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게요.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계속 또 하던 방식의 소통을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